박혁거세, 하늘이 내려준 알에서 태어난 신라의 첫 번째 왕. 안녕하세요. 이야기 사랑방의 이야기꾼 설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오래된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활 한 자루를 들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고구려를 세운 영웅, 주몽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또 다른 나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경주 땅에는 아직 신라라는 이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마을과 부족으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었고 서로 힘을 모아줄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신비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1000년 가까이 이어지는 나라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오늘 설아와 함께 만나볼 영웅, 바로 박혁거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박혁거세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신라 건국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박혁거세의 탄생 이야기는 주몽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전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기록 속에서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운 첫 번째 왕으로 전해지지만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와 하늘의 뜻을 받은 탄생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들은 위대한 나라가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설아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작은 마을이 하나의 나라로 성장해가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0년 전 신라의 첫 장면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경주 지역에는 6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각자의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지도자가 있었지만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안전한 삶, 더 풍요로운 미래,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바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마을의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인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 촌장이 모여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밝히는 듯한 신비로운 광채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마음으로 빛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알천 언덕 근처였습니다. 평범했던 들판 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밝은 기운,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한 마리의 흰말이었습니다. 흰말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알리듯 크게 울더니 갑자기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커다란 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알은 평범한 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햇빛을 머금은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 촌장들은 신비로운 알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내준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알을 품고 마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한 아이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사람들은 그 탄생의 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아이, 새로운 시대를 열 아이.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혁거세,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이곳에 언젠가 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될 박혁거세였습니다. 박혁거세는 특별한 탄생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받은 이유는 단순히 신비로운 탄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혜롭고 온화한 성품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섯 촌장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지도자가 아닐까?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을 하나로 묶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길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박혁거세는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어떤 나라도 세우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희망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 촌장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섯 촌장은 여러 날 동안 깊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을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혁거세를 지켜보며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품성과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섯 촌장은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보내준 이 아이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 합니다. 사람들은 놀라기보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혁거세의 탄생을 지켜본 모두는 이미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혁거세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첫 번째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는 이제 하나의 나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혁거세는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백성들 사이를 걸으며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혁거세는 서로 다투던 부족들에게 화해를 권했고 힘이 약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늘어났고 서로를 믿는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도자였다. 혁거세는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나라의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나갔습니다. 혁거세가 왕이 된 무렵 또 하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계룡이라는 우물 근처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령이라 불렀습니다. 아령 역시 하늘이 보내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처음에는 입가에 닭의 부리가 있었지만 맑은 물에서 몸을 씻은 뒤 평범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며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조화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혁거세와 알령의 만남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함께 이끌 왕과 왕비의 탄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혁거세와 알령은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왕을 보내주었고 다시 왕비까지 보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혁거세와 알령은 서로를 존중하며 나라를 함께 다스렸습니다. 왕은 백성을 지키는 힘이 되었고 왕비는 백성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들도 점차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어느 마을 출신인지보다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는 조금씩 하나의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리며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농과 밭을 정리하고 농사를 장려했으며 서로의 경계를 지키도록 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줄였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교류가 활발해졌고 사람들은 함께 물길을 만들고 수확을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풍요로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존경했습니다. 혁거세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였기에 더욱 오래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혁거세가 다스리던 나라는 처음에는 사로국이라 불렸습니다. 여러 부족이 하나로 모인 이 작은 나라는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거대한 군대도 화려한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혁거세는 그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래의 전설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백성들의 희망과 염원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작은 공동체는 긴 세월을 이어갈 나라의 뿌리가 되었고 혁거세는 신라 천년 역사의 첫 장을 연 왕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사로국은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넓은 영토도 없었고 거대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소중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혁거세는 나라를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사람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점점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다른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혁거세가 만든 것은 단순한 나라의 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렇게 사로국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뿐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기반도 필요했습니다. 혁거세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했고 자연의 변화를 살피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농과 밭을 가꾸고 수확한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서로 돕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자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고 어른들은 자신들이 만든 나라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사로국은 이제 점점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혁거세의 가장 큰 힘은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라고 느끼게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길이 언제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는 아직 여러 부족과 세력이 존재했고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혁거세는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화하고 서로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만든 복종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만든 연합은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혁거세는 단순히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로국은 점점 주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족들의 모임이었던 곳이 하나의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혁거세가 만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다림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왕 한 사람만으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이 함께 믿고 움직일 때 비로소 나라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혁거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고 함께 걸어가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사로국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혁거세를 단순한 왕이 아니라 나라의 시작을 열어준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작은 나라였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펼쳐질 긴 역사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신라는 삼국시대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역사에 중요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 시작에는 박혁거세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그의 탄생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누군가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품은 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혁거세는 바로 그 꿈을 하나로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박혁거세의 삶을 바라보면 영웅의 모습이 꼭 전쟁터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몽처럼 활을 들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영웅도 있지만 혁거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라의 시작을 만든 영웅도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모여 하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시작에는 서로를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그 마음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혁거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신라의 첫 번째 왕은 어떻게 역사 속에 남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천년의 나라 신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린아이로 시작했던 박혁거세는 이제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로국은 아직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만든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어려움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을 보며 마음속으로 존경을 키워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보내준 왕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작은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박혁거세가 다스리는 동안 사로국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교류가 늘어났고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농업은 발전했고 공동체의 질서도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부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나라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거세가 남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땅의 넓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혁거세는 칼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묶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시작은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됨의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혁거세가 맞이한 마지막 순간도 전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혁거세는 오랜 시간 나라를 다스린 뒤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시작을 열어준 왕이었기에 그의 마지막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하늘에서 내려온 알과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시작에 위대한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꿈은 훗날 신라라는 이름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박혁거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와 하늘이 보낸 존재라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신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작을 신성하게 표현한 건국 신화입니다. 하지만 신화는 단순한 거짓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가 하늘의 뜻과 사람들의 바람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라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혁거세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왕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박혁거세는 우리에게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웅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강한 힘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일 수 있습니다. 박혁거세는 작은 마을들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 나라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작은 나라 사로국은
훗날 신라가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신라의 시작에는 거대한 성도, 강력한 군대도 아닌 사람들의 믿음과 한 지도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사랑방의 이야기꾼 설아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첫 번째 왕 박혁거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래 전설,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왕, 그리고 작은 공동체를 하나의 나라로 성장시킨 지도자. 박혁거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꿈일지라도 그 꿈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큰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웅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은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설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삼국 통일의 중심에 섰던 신라의 위대한 장군 김유신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